이택수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연휴 기간에도 계속 하시죠? 지금 설 기간에도. 저희 정례조사는 잠깐 쉬고요. 아. 근데 이제 언론사에서 우리가 특집 조사 같은 건 하시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그 최순실 씨의 돌발 행동이라든지 박근혜 대통령의 돌발 인터뷰는 아마 설 민심, 설 기간 동안 이 얘기 좀 여러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보수층 결집하십시오. 이런 의도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이것도 어떻게 여론의 반영이 얼마나 될까요? 영향을 박근혜 얼마나 대통령 줄까요?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여론조사가 지금 다 일제히 탄핵 정국과 맞물려서 중단이 됐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해명을 해도 반영될 수 있는 지표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조사기관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예. 국정수행 평가가 있긴 합니다만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 또 관련성 있는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 이게 계량화될 수 있는 그런 창구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조사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 네. 누가 이제 일부러 이번 명절 기간 동안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요. 자, 사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이 타이밍이 왜 이때를 타이밍으로 잡았는가 분석을 하다 보면 많은 시사평론가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더러운 잠이라는 박근혜 대통령 풍자 그림. 네. 이 그림으로 보수층이 결집을 하고 있는 이 분위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인터뷰를 하면 그리고 최순실 씨가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면 아마 결집층이 더 모이지 않을 거라라는 계산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분석 나오죠, 대표님.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 그 더러운 잠이라는 박근혜 대통령 풍자 그림에 대한 여론이 지금 진짜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여론조사를 긴급히 돌려봤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말이죠. 네, 표창원 의원이 2주 연속 이슈 메이커가 돼서 지난주 선출직 공직자 정년제도 조사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표창원 의원 말 이슈 조사를 해봤습니다. 다음과 같이 질문했는데요. 최근 국회에서 전시된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누드 그림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께서는 박 대통령 풍자 누드 그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박 대통령 풍자 누드 그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그림도 전시 장소도 문제가 없다. 그림도 문제 없고 국회 회관에 전시한 것도 문제 없다. 1번. 네. 2번은 그림은 문제가 없지만 전시 장소가 부적절했다. 국회가 부적절했다. 3번은 그림에 문제가 있지만 전시 장소는 괜찮았다. 어허. 4번은 그림 자체도 전시 장소도 부적절했다. 모두 부적절했다. 네, 이렇게 물었는데요. 어떻게 답? 가장 많은 의견은 그림, 전시 장소 모두 부적절했다. 37.4%로 나타났고요. 예. 그림도 전시 장소도 문제 없다. 반대 의견이 27.3%로 대략 10%포인트가량 모두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예. 세 번째는 그림은 문제 없으나 전시 장소가 부적절했다. 16.5%로 나타났고. 그림은 문제 없으나 전시 장소가 부적절했다. 16.5%. 마지막으로 전시 장소는 괜찮지만 그림에 문제가 있었다. 이 의견은 가장 적게 나타나서 5.3%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네. 됩니까? 일단 그림 자체만 따로 떼고 봤을 때 네. 전시 장소와 상관없이 네. 이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문제 있다 없다 어떻게 비율로 나와요? 네, 그림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에 대한 평가일 텐데요. 네.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이 43.8%로 나타났고요.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42.7%, 1%포인트 격차, 아주 팽팽한 수준으로 그림에 대한 인식은 찬반 양론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국회의원 회관이라는 장소는 제쳐두고 그림 자체만 봤을 때 문제 없다가 43.8, 네. 부적절하다 문제 있다가 42.7. 네. 그럼 아주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문제 없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이 나와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인정하자는 의견도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럼 전시 장소만 따로 떼서 봤을 때. 네, 이번 전시 장소가 국회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53.9%, 예. 2명 중에 1명꼴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냈고요. 문제 없다라는 의견은 32.6%로 10명 중에 3명꼴로 나타났습니다. 전시 장소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가 53.9, 전시 장소 문제 없다가 32.6. 따로 네. 떼서 봤을 때 전시 장소 문제 있다가 더 많이 나왔네요. 네네. 이렇게 나왔군요. 제 뉴스쇼 청취자들만 대상으로 문자 조사 간략하게 제가 약식으로 했을 때는 한 75% 정도가 네네. 그림에 문제 없다. 이런 게 좀 네. 많이 나왔는데 역시 국민조사에서도 그림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가 43.8. 하지만 장소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하신 네. 분이 꽤 많았어요. 네.
어떻게 조사하셨어요? 이번 조사는 1월 2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1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과 유무선 자동응답 전화 혼용 방식이었고요. 예. 무선 90%, 유선 10%의 비율이었고 응답률은 총 통화 6,608명 중에서 최종 510명 응답해서 15.4%였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였습니다. 예. 대선 후보 지지도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어떻게 또 출렁거렸습니까? 네, 저희가 주중 집계를 이번 주는 설 연휴 때문에 하지 않았고요. 어제 발표된 문화일보 엠브레인 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한 달 전쯤에 그러니까 1월 초에 신정 연휴 특집 조사랑 비교하면 문재인 전 대표가 좀 상승을 했고 반기문 전 총장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어떻게 수치가 나왔어요? 조사 결과 문재인 전 대표가 1위로 나타났는데요. 31.2%. 문재인 31.2. 반기문 전 총장이 16%로 2위였고요. 차이가 31.2하고 16이면 꽤 크네요. 지난달 조사와 비교하면 문재인 전 대표는 4.3%포인트 올랐고 반기문 전 총장은 4.2%포인트 하락해서 거의 비슷한 수치로 오르고 내렸습니다. 그 다음은 누굽니까? 3위는 이재명 성남시장인데 10.7% 지난달 대비 1.9%포인트 하락했고요. 예. 황교안 총리 7.9%, 지난달 대비 1.3%포인트 올랐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4위예요? 4위로 나타났고요.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안희정 지사가 바로 뒤를 이었는데 7.4%. 예. 안철수 전 대표도 7.4% 공동 5위를 기록했고요. 안희정, 안철수 7.4로 공동 5위. 상승폭은 안희정 지사가 3.6%포인트 올라서 매우 컸습니다. 안희정 3.6%포인트 상승, 안철수 1.7%포인트 상승. 이렇게 해서 공동 5위로 나타났고요. 박원순 시장이 2.1%로 7위, 유승민 1.8%, 손학규 1.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그 뒤로 이제 김부겸 0.9, 심상정 0.4, 남경필 0.4 이렇게까지 수치가 나왔군요. 네. 여기서 조금 주목해 볼 만한 거라면 초반의 반풍이 예상보다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약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 황교안 권한대행 지지율이 안희정, 안철수 의원을 넘어섰다는 거 이것도 주목해 볼 만하네요. 그렇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은 여러 구설이 있었고 또 정치 교체를 외쳤지만 기존 정치인들의 대선 행보와 별다른 점이 없었다라는 점, 그리고 국민의당이 거리를 두면서 중도 진보 성향의 유권자가 이탈을 했고 또 계속되는 특검, 헌재 변론을 통해서 생중계되는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 기사 등이 악재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황교안 권한대행은 신년 기자회견을 했죠. 그래서 이 2위권 후보들, 이하 후보들의 중에서는 가장 언론 보도량이 많았습니다. 며칠 전에 했으니까 기자회견 같은 거에서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면 그날 사실 여론조사에 영향 주죠. 언론 노출량만으로 보면 3위를 차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순위에서도 4위로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흥미로운 양자 대결로 가보겠습니다. 양자로 붙여보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먼저 문재인 대 반기문 어떤가요? 역시 격차가 컸습니다. 문재인 55.6, 반기문 32.3. 격차가 23.3%로 매우 크게 나타났고요. 문재인 대 안철수 붙이면요? 문재인 50.3, 안철수 32.5. 조금 전보다는 격차가 줄어서 17.8%포인트의 격차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한번 붙여보죠. 반기문 대 이재명. 이런 구도도 조사해 보셨어요? 이재명 51.6, 반기문 33.5, 역시 18.1%포인트의 격차로 문재인 안철수의 격차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야권의 2위 주자가 지금 이재명 시장인데 이재명 대 반기문을 붙여도 이재명이 51.6, 반기문 33.5 이 정도 차이가 나는군요. 안희정 지사가 출마해도 똑같이 52.5 대 31.3, 21.2%포인트 격차로 반기문 전 총장이 모두 열세로 나타났습니다. 요 조사가 요게 흥미로운데 한 사람을 놓고 호감도 조사를 해보셨어요. 지금 1위 후보 문재인, 2위 후보 반기문인데 문재인이라는 인물을 하나 놓고 호감이냐 비호감이냐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재인 호감도 46.7, 비호감도 46.5, 거의 동률로 나타났는데요. 호감과 비호감이 차이가 0.2밖에 안 나요? 원래 이제 호감도가 높은 후보가 비호감도도 비례해서 높게 나타나기 마련인데 관심의 대상이 반기문 전 총장의 호감도를 보면 반기문 호감도는 33.5, 비호감도가 60.4, 거의 2배가량 비호감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호감이 33.5인데 비호감이 60.4. 문재인 전 대표는 46.7, 46.5. 호감과 비호감이 팽팽. 그러니까 확장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반 전 총장은 동생 문제 또 조카 문제 등이
최근 들어서 비호감도를 높인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예, 이렇게 결과가 나왔군요. 정당 지지도는 큰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지난주하고. 여전히 민주당이 강세인데요. 지난달 조사에 비하면 40.3%로 지난달 대비 3%포인트가량 높게 예. 나타났고요. 국민의당이 14.8%로 2위, 새누리당이 12%, 바른정당이 10.4%로 오차 범위 내에서 국민의당, 새누리당, 바른정당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조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번 조사는 문화일보가 엠브레인에 의뢰해서 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 동안 예. 전국 만 19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고요. 응답률은 예. 10.9%,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 주고 계시는데 2458님은 새해에는 이택수 대표께서 숨을 쉬시면서 이 조사 결과 네네. 응답률 소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항상 저희가 시간에 쫓겨가지고 숨을 못 쉬고 하시는데 오늘도 마지막까지 숨 잘 못 쉬고 하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이제 우리는 감사합니다. 설 명절 지나고 다음 네. 주에 또 어떻게 여론이 꿈틀대는지 그 네네. 생생한 결과 가지고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였습니다.